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역대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다는 소식과 이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K-POP 걸그룹과 무속 신앙을 내세운 K-POP 데모넌터스가 역대 넷플릭스 흥행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K-POP 데모넌터스 누적 시청수는 2억 3,600만으로 집계돼 영화 부문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11월 공개된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 액션 스릴러 영화 레드 노티스가 기록한 2억 3,090만 시청수를 4년 만에 뛰어넘으면서 K-POP 데모넌터스가 순위를 뒤집은 것입니다. 쇼 부문을 합쳐봐도 오징어 게임 시즌1과 웬즈데이 시즌1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인기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징어 게임 시즌1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수를 비교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쇼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6월 20일 공개된 만큼 약 3주 정도 더 누적 시청수를 집계할 기간이 남아있어 추후 웬즈데이와 오징어 게임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 페트롤 1일 순위를 보면 영화 부문에서 독일 영화 폴포미에 이어서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어 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K-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이틀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93개국 탑10 올킬을 하며 어제 41개국 1위에서 오늘 1위 국가를 42개 국가로 늘렸습니다. 진행 중인 드라마라 오늘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졌다. 다음주 일요일부터 다시 1일 순위를 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K-드라마 에스콰이어는 1일 순위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K-드라마 12가 4위까지 올라있고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견우와 선녀가 10위에 올라 12주째 탑10에 올라있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미국 애니메이션 K-POP 데모넌터스는 OST도 미국 빌보드에서 연일 호송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6일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K-POP 데모넌터스 OST에 실린 8곡이 이번 주 30일자 핫팩에서도 동시 차트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7주 연속 해당 OST에 실린 8곡이 동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그룹들인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가 부른 노래들입니다. 헌트릭스 골드는 앞서 예고된 것처럼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2주 1위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 속 헌트릭스 라이벌 그룹인 사자보이스의 2호 아이돌은 지난주에 이어 4위를 지켰습니다. 두 곡 모두 9주 연속 차트인했습니다. 사자보이즈 소다팝이 5위, 헌트릭스 하우 이스턴이 10위, 헌트릭스 What is Sound Like가 20위, 헌트릭스 루미 프리가 23위, 헌트릭스 테이크다운이 25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K-POP 걸그룹 트와이스 정현, 지호, 채영이 가정한 테이크다운 버전이 지난주보다 7단계 뛰어오른 5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곡들이 실린 K-POP 데모넌터스 OST는 앞서 예고됐던 것처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선 지난주에 이어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골드는 빌보드 글로벌 두 차트인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제에선 모두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화 OST로는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기록인 4곡이 핫백에 오르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제 3살짜리 아이는 이 시청수의 5% 정도 기여했어요. 오늘 7살 딸아이와 공원에 갔는데 딸아이가 계속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더니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노래가 나오자 놀이터에 있던 6명의 아이들 모두 우리가 틀어준 4곡에 맞춰 춤추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영화는 제가 올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이고 저는 32살이에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세요.
오늘 밤에 같이 볼 거예요. 딸아이가 집에 오는 길에 같이 보자고 엄청 졸랐거든요. 딸아이가 걸으면서 노래 몇 곡을 불러주기 때문에 벌써부터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 노래가 몇 시간 동안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프가 너무 직선이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계정별로 시청한 횟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주간 조회수 유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이들의 끊임없는 재시청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고유 조회수나 평균 재시청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매주 총 시청 시간만 공개합니다. 청소년들까지 이 영화에 완전히 갇혀있다. 확인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정말 보고 있더군요. 지난 4주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봤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래가는 힘이 있네요. 저는 39살이고 아이도 없고 돈 걱정에 갇혀 있어요. 제 대학 친구들은 이미 5에서 6번이나 봤어요. 출시가 느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송 코스가 더 잘 맞아요. 큰 홍보는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어요. 저는 룸메이트가 너무 좋아해서야 알게 됐어요. 이건 깜짝 히트작이에요. 소니는 넷플릭스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판권을 매각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마케팅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2주 동안 4번이나 봤어요. 또 다른 요인은 이 영화가 뮤지컬과 액션 드라마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제 28살 여자친구도 12번 이상 봤어요. 우리는 생일 파티에서 이것에 대해 들었고 그 후로 적어도 5번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좋은 입소문과 진심 어린 호평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대부분은 현실과 앱 자체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되지만 완전히 잊히거나 꽤 괜찮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 5살짜리 아이가 거의 매일 30분씩 시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극장에서 싱오롱을 봤는데 관객층이 대부분 10대 청년 여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랐어요. 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었죠. 생각보다 픽사와 더 가까웠어요. 제 경험담인데 제 친구 중에 아이들이 있는 사람과 주말에 같이 보냈어요. 매일 그 영화를 봤는데 허락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봤을 거예요. 제 조카들은 이 영화가 나온 이후로 계속 보고 있어요. 노래 때문만은 아니고요. 노래가 5분마다 나오는데 애들은 가사를 전부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제 매형말로는 2딸 아이가 지난 2달 동안 적어도 24번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뷰가 내 동생 집과 비슷하다면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가 같은 영화를 30번 이상 보고 다시 보고 싶어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 있네요. 제 딸은 이 영화를 4번이나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음악도 꼭 들어보네요. 이건 깜짝 히트작이에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정말 독특해 보여요. 흥미로운 점은 오징어 게임 시즌1이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이고 K-POP 데모넌터스가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라는 점인데 두 작품 모두 문화적으로 한국적이라는 점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왜 이 영화의 시청시간이 10주가 지난 지금도 꺾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댓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넷플릭스 역대 영화는 K-POP 소재 영화이고 넷플릭스 드라마 역대 1위는 오징어 게임 K-드라마가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한류가 대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며 역사에 남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